안녕하세요, 박서방입니다. 네, 오늘도 또 여러분들의 질문과 답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저희 박서방이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20년 12월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2022년 12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3년 차로 접어든 건데요. 맞습니다. 아마 3년 동안 박서방 유튜브 운영하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좀 많으실 거라 생각을 했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수집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연말 이벤트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수집을 했고요.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질문이 달렸었어요. 아유, 많았네. 그래서 제가 엄선을 해가지고 대표님께 한번 이 질문은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것들 제가 하나씩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답변 가능한 것들은 좀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너를 3개로 만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 코너는 건프라 자체, 조립에 관련된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 프라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혹시나 가능하시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고요. 조금 만들어 본 그것 때문에 답변은 그래도 좀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제가 건담을 군대 와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건담 조립할 때 도색은 필수인가요? 그리고 건담 전용 공구도 필수인가요? 라고 해주시네요. 도색은 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도색하지 않고 조립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으니까요. 다만 도색을 하면 또 색다른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도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립하는 거 이외에 또 다른 즐거움을 한번 추구해 본다라고요. 그리고 전용 공구가 필요하냐? 전용 공구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구입하면 좀 뭐 이것저것 구입할 필요 없으니까 좋죠. 근데 그 중에 나에게 맞지 않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지를 생각해서 그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키트를 떼어내기 위해선 니퍼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니퍼 정도 하나는 갖고 조립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듬는 또 필요가 있어요. 다듬기 위해선 예를 들어서 니퍼 중에서도 좀 좋은 사양의 니퍼들이 다듬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니퍼 가지고 다듬어서 조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 오랫동안 해온 그 방법으로는 이제 나이프 종류, 아트나이프, 디자인 나이프 이런 거로다가 날렵하게 다듬는 방식을 과거에 많이 했었죠. 도색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사포로 대체할 수가 있어서 니퍼로 2번에 걸쳐서 떼어낸 다음 그 도출된 부분이나 남는 부분들을 사포나 또는 나이프로 다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립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RG 어스트레이 골드프레임 아마추미나의 금장 파츠 부분을 캔 스프레이로 도색하려고 하는데 팁이나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누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선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리얼 그레이드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MG나 PG에 비해서 리얼 그레이드는 부품은 더 작고 디테일은 더 좋다 보니까 저는 끄기. RG는 크기는 작고 디테일은 유지가 되거나 심지어는 더 디테일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이즈가 작으면서 디테일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 부품 간의 유격이 훨씬 더 적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도료를 보면 입자를 얇게 도포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두툼하게 입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캔 스프레이를 한다 그러면 두툼하게 입혀지는 것에 가까워요. 그러면 도색은 할지언정 이거를 조립하다 보면 애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끼워지지 않거나 끼우다가 부서지거나 벗겨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리얼 그레이드를 하는데 도색을 하고자 하신다면 얇게 도포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때 캔 스프레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캔 스프레이는 분사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얇게 도포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테크닉을 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캔 스프레이로 내가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서페이서를 좀 이렇게 좀 잊고 이것만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모든 키트에 서페이서가 발라진 위에 이제 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께를 우리가 얇게 올릴 수 있다라고 쉽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색을 칠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금색은 칠하시게 되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다 산화됩니다. 그리고 만지면 때깔이 바뀝니다. 손에 땀이 묻잖아요? 그냥 상당히 탁한 색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금색을 올리고 싶다 한다면 이 금색을 가지고 뿌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좀 코팅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데 좀 어렵더라도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서페이스 올리시고 그 위에 검은색 유광 블랙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실버 은색을 올리시고 그 위에 옐로우 클리어 또는 골드 클리어를 올리는 방식으로 하셔야 금색이 아까 말씀드리는 그 산화에 대한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때깔도 아주 괜찮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금색을 올려야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내가 최소한 4겹을 올려야 되는 건데 RG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도색에 있어서 RG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연습도 하고 해봐야겠다 그러면 조금 뒤로 미루고 MG급이나 무등급이나 좀 그런 걸 좀 선택하셔서 도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네.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인기 키트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건담 시드하고 0083 시리즈에 나오는 GP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가 돼요. 다음에 나왔으면 하는 기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견들을 이렇게 수집할 때 일본에서는 GP 시리즈가 잘 안 나와요. 근데 한국에서는 목소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선호하는 키트에 그런 게 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건프라를 접한 세대들이 건담 시드 애니메이션이 막 시작될 때 접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드 쪽이 중국에서는 유독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라별 인기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될 만한 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도 0083 시리즈 좋아하시지 않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저희 박사방 체인점 전화번호도 0083으로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저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봤고, 전 좀 성인 취향의 그런 애니메이션을 그래도 좀 본 편이라서 그런 류의 키트들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나오면 또 좀 2.0 나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박사방에서 추천하는 키트를 좀 물어보신 분이 많았어요. 여기서 자세한 질문 내용은 프라모델을 입문하는데 이 제품은 꼭 사야 된다. 필수템 같은 게 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 영상에 찾아보시면은 얘기한 게 꼭 있어요. 제가 유통을 하다 보니까 판매량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영상도 이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판매량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나 할 건데 뭐 하면 좋아? 라고 묻는 사람에게 우선 추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제품들, 그게 바로 MG 같은 경우는 레드 프레임이 가장 강력한 이제 키트고, 그리고 퍼스트 건담을 이렇게 추천하거나 만들어서 퍼스트 건담으로 시작하는 사례의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퍼스트 건담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것들이 저희가 판매량 순위 집계할 때도 항상 그 상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잘 나가고 있는 키트들이 그만큼 입소문, 구전에 의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좋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11번가나 기타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판매량 이렇게 집계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키트 딱 조회해보면 몇 개씩 판매되나 뜨잖아요. 엄청난 누적 판매량을 갖고 있는 키트들이에요. 그건 검증이 됐다라고 판매하시면 되는 거니까 입문자분들이시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좀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었습니다. 피지를 처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처음으로 만들어 볼 만한 피지 제품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피지 요즘에 나오는 거 진짜 가격도 비싸고 뭐 부품도 막 대단하잖아요. 이번에 나온 언리시드는 뭐 애칭까지도 막 들어있고 디테일 끝내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입문하시는 분이 피지를 할 때에는 조금 그 예전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처음 추천드리는 것 중에서는 피지는 스트라이크 건담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스트라이크 건담이 가동성도 훌륭하고 조립할 때도 상당히 좋고, 그 전에 나왔던 퍼스트 건담도 괜찮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조립성 같은 게 좋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건담을 한번 시작하실 때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나와 있는 것들 하나둘씩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요 근래 나왔던 거 피지 언리시드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선택해 보실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급한 키트 중에서도 그래도 매력적인 거
퍼스트 건담 구판도 아주 훌륭해요. 그 만들어 보시면 피스톤이 이 어깨도 그렇고 이렇게 4개가 가동되는 그 모습들이 다 구현되어 있거든요. 만들어 보시면서 와 하실 겁니다. 그걸 만들어 보시고 만약에 언리시드를 또 만들어 보신다면 또 다른 신세계를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 나왔던 스트라이크나 퍼스트 건담 같은 걸 만들어 보시고 하나둘씩 업그레이드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외에도 도색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문의 주셨는데요. 그 도색을 왜 컨텐츠를 진행하지 않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요. 그래서 제가 도색은 사람마다 조금씩 진행하는 방법도 다르기도 하고 그쵸. 노하우, 자기만의 알고 있는 노하우가 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건 노하우가 아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고요. 올해에는 제가 도색 관련된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질문 끝났는데요. 네네. 영상 길이 길어가지고 이거 3부작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좋겠네요. 우선 여기서 대표님께서 질문 드리는 건프라 자체에 대한 조립에 대한 팁이나 제품 추천 같은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 네. 대표님에게 여쭤보는 질문이 또 있으셔가지고 네. 이건 답변이 어려우신 질문 있으시면 넘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